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누가 봐도 눈길이 갈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근처로는 마치 영화 촬영이라도 하는 듯 수많은 외국인 스태프들이 있고, 심지어 멀리서는 한국인 학생들이 그녀의 연기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지켜보던 한 한국인 선생님이 갑자기 촬영 스태프들을 뚫고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의 고등학교에 온 외국인 배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오드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인생에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의 독립 영화들에서는 꾸준하게 사랑을 받던 배우였는데, 엉뚱하게 별로 관련 없는 한국에서의 촬영이라니 저는 딱히 반갑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감독님께서는 요새 한국이 나오는 장면을 넣거나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생각할 겨를 없이 한국에서의 장면을 추가하셨고, 저에게 강제적으로 한국 촬영을 계속적으로 부탁하셨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역할을 연기하던 저는 도대체 왜 한국 고등학교 교실의 장면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소속사와 감독님의 강력한 압박으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와 5년 동안 같이 일하던 매니저는 요새엔 다들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인데 저보고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냐고 묻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배우의 길에만 집중해 오던 저는 작품 활동 때문에 옆나라 독일과 스페인을 제외한 해외여행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후진국으로 느껴질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매니저와 같이 촬영을 위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공항 내부의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시간은 이미 9시를 넘어 자정으로 향하던 시간이었는데 한국의 공항에는 낮과 다름없을 만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보였고, 저는 매니저에게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며 짜증을 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저녁 7시가 넘으면 공항 치안을 위하여 공항 내부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조절하거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불시에 붙잡고 소지품 검사를 해서 공항 자체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공항은 이러한 프랑스 공항의 모습과 아예 달랐기 때문이죠. 프랑스에서는 범죄자들의 시간으로 지칭되는 저녁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인천공항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모자라 매우 어린 한국인 아이들도 공항 내부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축구공 놀이마저 하고 있더군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의 매니저에게 한국의 치안이 프랑스보다 더 안전해서 이런 광경이 보이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매니저는 저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치안 걱정을 아예 생각하지 않더라도 되는 자유와 안전의 나라라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희 모든 상식이 파괴되는 기분이 들었고, 왜 감독님이 한국에서의 촬영을 강조했는지 저는 서서히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은 바로 다음 날이었기에 저는 남은 시간 동안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단숨에 매니저를 설득해 저희의 촬영이 잡혀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니저는 촬영장으로 가는 방법에는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을 더 자세히 경험하고 싶으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고, 저 또한 매니저의 말에 묘한 설득력을 느껴 곧바로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독특하게도 한국의 공항은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어서 단 한 개의 무빙워크만 통과하면 되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프랑스의 갑갑한 교통을 가진 공항과 아예 다른 한국의 공항 교통 인프라에 저는 큰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오랜 세월 여행을 하고 오더라도 한국의 공항 인프라 시스템이라면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가벼울 것 같았고, 실제로 공항에 한국인들 대부분 행복한 표정으로 저처럼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하철의 승강장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발을 잘못 내디뎌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도 옆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를 잡아 부상은 없었지나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난시용 안경을 발로 밟아버리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시라는 증상을 갖고 있던 저에게 난시용 안경은 팔과 다름없을 만큼 소중했고, 안경이 손상된 바로 그 순간 저의 눈에는 모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영화 촬영이 시작하면 이미 시나리오를 외웠기 때문에 안경이 없어도 괜찮았지만, 혹시라도 난시용 안경이 없으면 저에게 일상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게다가 더더욱 위기였던 것은 저와 매니저가 여분의 난시용 안경을 지니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니저 또한 이러한 실상을 알고 있었기에 눈앞에 펼쳐진 저의 모습과 상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정확히 걸을 수조차 없었답니다. 저의 난시용 안경은 프랑스에서 특수 제작으로 6개월에 걸쳐 제작했었던 것이었기에 프랑스에 있는 소속사에 부탁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순간이었고, 결국 저와 매니저는 지하철 계단에 주저앉아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매니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매니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확인하더니 약 1년 전 한국에 이민을 갔었던 친구라면서 아마 자신이 한국으로 온 걸 알고 친구가 전화한 것 같다면서 갑작스러운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근황을 주고받던 매니저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까지 그 친구에게 통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즉시 통화를 끝낸 매니저는 갑작스레 저에게 한국의 친구가 믿을 수 없는 해결법을 알려줬다면서 저의 손을 이끌고는 어딘가로 빨리 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도 다수 알고 있던 매니저였기에 저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니저는 지하철역 앞에 있던 평범한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에서 6개월이 걸려서 만든 난시용 특수 안경인데 어쩌자고 이런 곳에 들어오냐면서 매니저에게 화를 냈는데, 매니저는 잠깐 있어보라며 안경점 한국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매니저는 저에게 한국의 안경점에서는 특수한 난시용 안경도 1시간 정도면 완성이 가능하다며 바로 그 즉시 저에게 시력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믿을 수 없어 매니저의 손을 뿌리치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안경 압축과 특수 제작 렌즈의 기술로 프랑스에서는 6개월이 걸리는 난시용 안경도 단 1시간이면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안경점에 있던 한국인 안경사는 근래 난시인 사람들이 많아 난시용 표준 안경도 이미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급하다면 20분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안경사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6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장난치는 것이냐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사는 미소만 보이시더니 바로 그 즉시 저를 앉히고 시력 검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약 30분 뒤 저의 시력에 딱 맞는 맞춤 난시용 안경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만든 난시용 안경을 쓰는 순간 프랑스에서 제작한 안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듯이 세상이 생생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꺼운 렌즈 압축 기술로 두통까지 아예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는 한국의 대단한 안경 제작 기술력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안경점에서 경험한 일을 사진과 같이 올렸습니다. 역시나 프랑스에 있던 저희 영화배우 친구들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면서 믿지 않는 반응을 했는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진을 올린 순간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며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프랑스의 6개월이 한국의 1시간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무난한 일상에 불과했다는 것에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모든 상황이 끝나기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매니저도 이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이 된 듯 한국 자랑을 벌여놓기 시작했어요. 한국 안경점에서 맞춘 난시용 안경을 쓰고 나와 한국의 길거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놀라게 되었는데요. 매우 늦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한국의 길거리에는 어둠이 아예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낮보다 더욱더 밝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진 한국인들이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던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안이 좋지 못한 프랑스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상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제약 자체가 없는 듯 모두가 자유롭게 저녁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인들의 시간이 프랑스보다 2배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그 이후 한국에서 느낀 모든 상황들은 저에게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신세계와 다름이 없었는데요. 매니저와 같이 촬영지인 한국의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촬영 때문에 감독님께서는 앞서 촬영장에 도착해 촬영장 세팅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를 건네시더니 한국의 고등학교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독님과 같이 촬영 배경지인 한국 고등학교 교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오던 프랑스의 교실과는 너무나 다른 학교 교실의 모습이 저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고등학교의 교실에는 매우 깔끔한 수납형 책상이 있는 것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과 가습기, 심지어는 오래 학습하는 학생들의 폐 건강을 위한 최신식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학교 교실에서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책상은 나무로 제작된 수십 년이 된 것을 쓰고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책상과 의자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이 가난한 현실인데 한국은 이것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처음 본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은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은 날씨에 관련 없이 365일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꾸려져 있었고 이런 환경은 프랑스의 교실에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땀을 흘리며 공부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밥을 먹어오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한 교실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고등학교 교실에 이런 비싼 제품들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촬영 현장을 구경하던 한 한국인 학생에게 손가락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리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더니 한국인 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이끌고 교실 바로 옆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저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유를 또 한 번 뼈저리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의 환경은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듯이 중요한데 한국의 고등학교 화장실 내부에는 이름만 들어보았던 전자식 비데라는 시스템과 손을 건조할 수 있는 고가의 핸드, 건조기 심지어 물을 틀면 바로 온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비싼 학비의 고등학교라고 하기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활용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한국의 고등학교 화장실은 깔끔한 것도 모자라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는 온수뿐만이 아니라 수도관이 나오는 시스템마저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도록 해서 녹물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저 화장실에서 물만 틀면 따스한 물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저의 옆에 있던 매니저에게 한국이 이 정도로 부자의 나라였냐며 저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건넸고 매니저는 그러길래 근래 한국 여행이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냐며 마치 자신이 한국인인 듯 뿌듯해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5성급 호텔과 똑같았고 실제로 촬영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상당히 키도 크고 부자처럼 보이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로 활동하던 저도 어디서 키가 작다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키는 저와 비슷하거나 더 큰 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저희 매니저는 최근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인기를 모르냐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운영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남자들의 키는 더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던 사이에 한국은 프랑스를 이미 앞질러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의 외형과 한국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들에서 하나둘씩 드러난 듯 보였습니다. 그 후 촬영을 시작되어서도 저는 한국에서만 겪어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촬영 중간마다 학교 안에서 밥을 해결해야만 했었는데 저는 그때 한국의 배달이라 하는 놀라운 시스템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수많은 스태프들이 동시에 밥을 먹어야 효율적이었는데 한국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던 저의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가능하다면서 단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50명이 넘는 스태프들의 밥을 주문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은
제가 살면서 느껴본 편리함 중 최고로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프랑스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면 이러한 배달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 근처에 편의점마저 없다면 언제나 과일과 빵으로 식사를 때우고는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배달 시스템을 매일같이 숨 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마치 불합리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 하는 나라는 이미 편리함이라는 스텝을 넘어 더더욱 효율을 탐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았고 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 그 증거들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약 보름간 한국에서의 모든 촬영을 마친 저는 일주일의 휴가를 제공받아 한국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무난한 하루에 지나지 않겠지만 프랑스인인 저에게는 한국은 천국과도 같은 장소이기에 오늘도 한국인들의 삶이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오드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